제가 당시 이제 대구의 팔공산에 살았었는데, 803 제가 이제 뭐 빌라 이제 분양한다고 분양 사업하면서 팔공산 그 빌라에 살 때, 제가 팔공산에 살다 보니까 대구 칠곡에 있는 팔공산에 살다 보니까 그 산 속에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 웃기게 제 그 옆에 제가 이제 새로 빌라를 분양하는 옆에 운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게 구땅 구촌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구슬하려면 막 꽹과리도 치고 징도 치고 막 연주도 하고 소리도 치고 막 이거 좀 시끄럽잖아요. 근데 그건 요즘은 이제 도시화가 돼 있다 보니까 여러분 아파트에서 뭐 예를 뭐 107호다 장신이 106호에 사는데 옆집 107호가 무속인이야. 그리고 맨날 거기서 구슬해. 그럼 살 수가 없잖아. 맨날 하루 종일 떠들어대니까. 응? 사람들 들락날락거리고 막 장구 치고 꽹과리 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그럼 당연히 민원 들어오고서 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요즘 이게 도시화가 된 지금의 시대에선 어떤 무속인이 뭐 아파트라든가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막 신나게 맘 놓고 구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외진 곳에 가서 구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도 뭐 동굴이라든가 토굴이라든가 산속이라든가 이런 외진 곳에 가서 혼자 하기도 하는데, 이게 사실은 구슬하려고 그러면 장소도 필요하고 뭐 구경하는 온 사람 뭐 재물 준비하고 뭐 기타는 공간이 좀 이렇게 좀 많이 필요하고 뭐 주방도 필요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무속인들 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러지 말고 그냥 군만 하는 전용 공간을 마련하자. 요즘 뭐 공유 주방, 요즘 배달 음식 많이 해서 식당들 공유 주방 만들듯이 공유 굿당 같은 거를 만든 곳이 있어요. 그게 칠곡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그러니까 어떤 한 무속인만 구슬하는 게 아니라 잠깐 뭐 며칠 임대를 내고서 그냥 거기서 실컷 구슬하면 되는 그 공유 굿당이 이제 그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빌라 분양하던 그 근처에 무속인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저 무속인들 저게 뭐 먹고 사나 막 이런 근데 궁금했었었는데 그것도 엄청 오래전 얘기죠. 근데 어느 날은 제가 이제 그 빌라 분양을 하고 있는데 그 빌라 그 바로 옆에도 다른 빌라가 하나 이미 세워진 고급 빌라가 하나 있었었는데 거기 어떤 분이 오시더니 저한테 혹시 부동산 하시는 분이시냐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이제 옛날에 부동산 사업 할 때니까 자기 좀 상담할 게 있는데 자기 집으로 좀 이렇게 가서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그러시자고 그래서 그분 집에 갔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쪽에 이제 지식이 별로 없었던 시절이라 제가 이제 상명하게 입문하기 전 아주 젊었을 때 얘기라 그분 집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란 게 들어갔는데 그 집안에 저는 절에 가서 부처님 상이 있는 건 봤어도 가정집 안에 그렇게 큰 부처님 상이 있는 거, 부처상이 있는 거, 불상이 있는 걸 처음 봤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가정집에 들어갔는데 웬만한 절보다 더 잘해놓고 불상이 더 큰 게 있는 거야. 절이야, 절. 그냥 말 그대로 절. 집인데 절이야. 깜짝 놀라서 뭐 하시는 분이세요? 물어봤더니 그냥 무속인이래요. 그냥 거사래요, 거사. 그냥 무속인이면서 그냥 수행하는 거사라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본인 부동산을 이렇게 좀 팔아달라고 이렇게 해서 봤는데 부동산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 약간 산속에 있을 뿐이지 엄청나게 재력가인 거죠. 한 수백억 대 최소 수백억 대 재력가. 그래서 아니 산에서 뭘 하길래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어? 예? 산에서 이렇게 뭘 하길래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 궁금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옆집에 사니까 그분은 이제 관찰하게 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그래서 이쪽 계통에 되게 재미난 일이 많은데 이상한 봉고차, 승합차 같은 게 이렇게 한 달에 한 몇 번씩 들락날락거리면서 어떤 분은 거기다가 실어 내려요. 그러면 올 때는 걷지도 못해. 환장가 봐. 몸이 되게 아프고 부축받고 뭐 비틀비틀대고 뭐 너무 기운도 없어. 이런 분이시다가 그분 집으로 들어가요. 좀 있다가 오늘은 이제 강의 겸 좀 재미난 얘기 들으시라고. 이게 귀신 들림 얘기니까. 그 들어가 있다가
뭐지? 이러고 싶어서 멋지다 보면 제가 그 빌라 분양하던 옆에 이제 공사하고 남은 이제 공간이 있어서 그냥 동네 분들한테 에이 그냥 텃밭으로 쓰세요 이렇게 뭐 한동안은 이제 몇 년간은 땅 쓸 일이 없으니까 쓰세요 이렇게 해서 동네 분들한테 나눠드렸는데 그래서 거기 분들이 이렇게 거기를 이제 뭐 이렇게 뭐 주말 농장처럼 이렇게 뭐 야채도 심고 배추도 심고 뭐 토마토도 심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셨었는데 그렇게 한 며칠 있다가 얼마 전에 그 며칠 전에 그 실려 그 병자로 실려 들어갔던 분이 이렇게 대충 나오셨고 뭐 약간 좀 힘든 걸음이긴 하지만 이게 나와서 거기서 이렇게 막 밭농사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좀 거동을 할 만한가 싶으면 좀 또 안 보이다가 또 며칠 있다 보면 또 나와서 밭농사하고 또 그 집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반복하다 나중에는 막 돌아다녀요. 막 운동도 하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또 안 보여. 그럼 보면 이제 병이 나았나 봐. 병이 나았나 봐. 그래서 그것도 가고. 그래서 그때 내가 알았죠. 그래서 아 이분이 그렇게 약간 좀 몸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구나. 근데 그분도 그럼 뭘로 그걸 하냐면 구술하는 거예요. 구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술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 봐주고 몇만 원 받고 전 봐주고 이런 거 가지고는 사실 뭐 이건 무속인 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은 직업이시니까 어쨌든 수입이 돼야 되는데 그 몇만 원짜리 이렇게 뭐 전 봐주는 거 갖고는 크게 살림에 큰 보탬은 안 되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몇만 원 정도씩 이렇게 일반적인 점을 봐주다가 이렇게 간간히 구술하는 굿값 사실 굿값이 되게 비싸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구슬하는데 필요한 어떤 뭐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뭐 재물 뭐 음식 비용이라든가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구슬하려면 무당 혼자선 못해요. 무속인 혼자선 못하고 이제 그 옆에서 도와주신 분들 일해주신 분들도 필요하고 뭐 악기 연주해 주시는 분들 이런 무속의 과정을 진행하는 거 도와주신 분들 기타 등등 해서 최소 3-4분 이상은 필요하기 때문에 뭐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굿땅을 빌리면 장소 비용부터 해서 그래서 뭐 적게는 뭐 적어도 몇백만 원 단위죠. 몇십만 단위 그 굿은 없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100만 원 미만의 굿은 아예 없다. 그래서 기본이 그냥 기본적으로 수백만 원이고 많으면 일단 1000만 원 단위가 넘어가고 보통 이런 개념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 굿을 하게 되는데 이 굿 중에서도 뭐 다양한 굿이 있죠. 뭐 넋을 기리는 굿도 있고 집안이 잘 되라고 하는 굿들도 있고 뭐 앞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몸이 아픈 걸 나아보라고 어떻게 하는 굿도 있고 다양한 굿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 구수라는 판에서 메인 뭔가 메인이라면 이것도 그런데 구수라는 판에서 메인은 사실은 퇴막굿입니다. 이제 귀신 들림을 내쫓는 빙의 굿이 사실은 메인 굿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학적 DSM에서 정신병리학에서 인정하는 정식의 질병이 아니더라도 거기서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을 부정할 수는 없는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 정신병원에서의 치료가 잘 안 되거나 또는 거기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환자나 환자 주변의 가족들은 분명 이 사람이 귀신 들린 것 같다. 그것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귀신 들림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많이 눈에 띄질 않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활동을 많이 안 하시고 이제 집에 계시고 이제 원만한 사회활동이 어렵다 보니까 자기 알고 지내는 분들하고 좁은 관계와 맺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 안 띄어서 그렇지 네이버라든가 구글로 검색을 해보시면 정말 대한민국의 많은 수의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귀신 들림 빙의 현상 때문에 끝없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뭐냐면 쉽게 치료가 되지 않고 쉽게 그 현상에서 고리를 끊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은 계속 뒤로 남아있게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이 귀신 들림 현상을 겪으신 분들은 그 뒤로도 뭐 만성적이 되든 간헐적이 되든 계속 그 현상에 고통받고, 그러니까 기존의 명수는 계속 존재하는 상태에서 또 다른 사람이 또 귀신 들림의 현상을 경험하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점점 더 많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판다고 본인이나 가족이 귀신 들림 때문에 그걸 사회에서 또는 과학이나 의학에서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지금 당장 내 가족이 그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서 고통을 겪고 있어. 그럼 뭐라도 해보지 않겠습니까? 뭐라도 진짜. 그래서 때로는 뭐 상담을 받아보기도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 코스가 있어요. 일반적인 무슨 뭐 종교에 의지해서 목사님이라든가 뭐 스님 같은 분한테 만나보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아 이거 아니고 진짜 심각한 것 같다 이렇게 바깥에서 빙빙 돌 게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이제 뭐 정신과 상담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다행히 뭐 좀 차도를 보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또 거기서 기댔다가 도저히 효과가 없으면 그때 이제 변두리로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일부 사람들은 뭐 최면 치료를 뭐 받아보기도 하고, 뭐 일명 뭐 거사 도사란 분들이 하는 뭐 어떤 뭐 퇴마 치료 이런 걸 받아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전통적으로 오래 있으니까 뭔가 나름 이유가 있고 효과가 있어서 사람들이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마지막에 가서 이제 기대는 게 이제 샤머니즘 무속의 굿을 통한 이제 빙의 퇴치, 이걸 귀신 들림 퇴치하는 이제 빙의 굿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상명하게도 이런 걸 우리가 상명하게 무슨 무속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없지만, 이런 현상을 많이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거 관련한 어떤 데이터나 내용들이 상당히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귀신 들림의 현상에 대한 이해라든가 뭐 귀신 들림의 판단법이라든가 뭐 접근법, 치료법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여러분들이 이 빙의 굿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자기계발, 특히 대인관계를 베이스로 한 자기계발에서 자기의 어떤 어쩔 수 없는 성격적인 부분들, 기질적인 부분들에 자꾸 왜 휘둘리게 되는지 이유를 되게 자세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빙의 굿을 만약에 구경하러 가시게 되면 어떤 장면들이 많이 펼쳐지냐면, 이게 그 여러분들이 그 무속인들의 굿 같은 거 보면서 혹시 그런 의구심을 가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뭔가 신령이 안에 들려갖고 정말 뭔가 자기가 아닌 상태로 신령님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그런 상태가 돼서 저렇게 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연기나 쇼 같은 것일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과학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고, 실제 그 무속의 내용을 제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설명 양쪽을 다, 그 어떤 실제와 학문적인 부분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설명을 드리면 그 중간의 경계 어디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속인 분들이 진짜로 무슨 뭐 신령님의 능력을 가졌다고 맹신하거나 과신하면서 너무 대단하게 보기도 좀 그렇고, 그렇게만 보시는 것도 조금 무리고, 반대로 또 뭐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연기하는 사람이다, 쇼를 한다, 이렇게 보는 것도 사실은 조금 틀린 해석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현대에 무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대단히 비슷한 치료가 있다면 무엇이 되는가 하면요, 연극 치료가 됩니다. 연극 치료. 여러분들 방송 같은 데서 한 번씩 이상씩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가족으로 인해서 억압받고 힘들어하는 어떤 청소년이 있을 때, 그 청소년의 심리를 치료할 때 어떤 센터 같은 곳에 가면 심리치료사들이 어떤 무슨 강당이라든가 좁은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그 선생님들, 치료하는 상담치료사 선생님들이 가족 각각의 역할을 연기처럼 부여받죠. 그래서 기존의 아버지가 막 혼내고 엄마가 막 잔소리하고 뭐 언니나 동생들이 야단치고 비하하고 이런 것들을 그 자리에 가족들을 다 부르진 않죠. 그 청소년 학생 한 명만 존재하고 나머지 그 학생을 힘들게 했던
그 역할들을 연기로 선생님들이 아주 대신 몰입감 있게 진행을 하죠. 그래서 그때 감정과 상황을 마주하게 하고 그때 자신을 오저리 들여다보게 하고 이러면서 과정을 치료하는데, 그런 식으로 치료하는 연극 치료의 형태가 과거 무속인이 하던 굿, 샤머니즘의 굿과 아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그런 것들 보셨을 거예요. 뭐 돌아가신 아버님, 어머님이 되게 한스럽게 죽었고, 뭐 또는 그것 때문에 자식으로서 어떤 불효된 부분에 있어서 막 가슴이 맺히고, 그래서 왠지 좋은 데 못 가셨을 것 같고, 그래서 그때 막 천도제 좀 지내자, 그래서 막 그때 뭐 무속인들을 이렇게 빌어서 돌아가신 부모님 이제 극락왕생 하시라고 이제 천도제 같은 거만 하시고 그러면, 그때 바로 이런 연극 치료 비슷한 것들이 일어나죠. 그저 무속인이 돌아가신 부모님과 자식 사이에 굿이라는 리추얼의 어떤 그 매개체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부모님의 혼을 불러서 그걸 자신의 몸에 집어넣어서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된 상태에서 자식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라든가 다독이는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그런 장면들이 굿의 연출에 꼭 나오게 되거든요, 천도제 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저거 뭐냐, 저거 진짜냐, 저거 연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입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혼을 실어서 얘기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실제로 본인의 몸 안에 왔다고 그게 뭐 확신적인 부분이든 착각적인 부분이든 관계없이 여기서는 사실 구분이 무의미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든 어쨌든 그냥 그럴 정도로 느껴지진 않지만, 그런 역할에 열심히 하든, 지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진짜로 자기 몸에 그분의 부모님의 혼이 왔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게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굿이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의 굿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지금 남아있는 자식에게 한이 되지 않도록 이 사람들의 어떤 마음속에 맺힌 죄스러움, 이 죄의식을 씻어내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충실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좋은 측면으로 바라보자면, 지금의 뭐 굿들은 현대에서 이야기하는 연극 치료의 역할 몰입, 역할 대리, 뭐 이런 것에 가깝다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귀신 들림 때 이렇게 이런 현상을 이용한 것들을 가지고 구술하는 장면들을 이 빙의굿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어떤 환자가 빙의가 있어서, 귀신 들림이 있어서 그 사람을 고쳐준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 그 굿에 그 환자 본인만 부르지 않습니다. 거의 환자 본인만 부르지 않고 대부분 가족들이 거기 꼭 참석하라고 요구를 하게 돼 있어요. 뒤에 가면 왜 그런지 이유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참석하고, 보통 이런 굿은 당일에 몇 시간 내로 끝나는 경우가 없어요. 짧아도 몇 박 며칠입니다. 짧아도 1박 2일, 2박 3일이에요. 보통 그 정도는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굿이라는 그 진행 과정, 리추얼 과정 자체가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돈이 많이 들기도 하지만, 일단 물리적으로 아주 신체적으로 아주 필요하고 힘든 과정이에요. 그 굿을 진행하는 무속인이든 거기 참여하는 빙의 환자든 가족이든 그냥 고생하는 그냥 내리 며칠 내내 생으로 고생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것들이 왜 그런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셔야 되는데, 빙의 환자가 빙의를 고치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빙의는 앞서 제가 이 강의를 꺼냈던 동기와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음의 현상에 가깝거든요. 자기는 귀신을 부른 적도 없고 자신의 신체와 자신의 정신과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자기 뜻대로 컨트롤하고 싶은데 그대로 안 된다. 왜? 내 안에서 귀신이 나를 내 맘대로만 움직이고 이상한 짓을 하게 만들고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런 어쩔 수 없음이란 부분 때문에 귀신 들림이 생기는 것인데, 나중에 빙의 현상을 깊게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대인관계나 자기개발에 실패해서 늘 경험하는 그런 스스로 주장하시는 어쩔 수 없음이란 현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즉 허락하는 현상이 반드시 이 안에 포함된다.
내 안에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귀신이 들어와서 내가 귀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휘둘리는 게 아니고요. 일부 이상은 그런 귀신 들림을 허용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귀신 들림이 생긴다.